그림 노트를 새로 꺼내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큰 빨간 노트를 완전히 다 쓰고 나서 그림 노트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서 새로운 노트를 쓰고 싶어가지고 어떤 핑계라도 만들어서 빨간 노트를 다 적지 않고 새로운 노트로 옮겼을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큰 빨간 노트를 쓸 때도 그렇지만 그림 노트를 쓸 때도 산티아고 가는 길에 대한 기억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을 때예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걸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경험이 제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니까 그래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지만 또 앞으로도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기에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굳이 수다쟁이가 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도 써있는데요. 수능 공부할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또 어느 정도로 맺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때부터 그림 노트랑 큰 빨간 노트를 적은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이걸 이 두 노트를 적을 때 10년 뒤에 하고 싶은 걸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리스본까지 걸어가 보자라고 써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지나는 문화권의 언어도 배워서 좀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제가 떠난다고 해도 국제 정세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서 걸어서 리스본까지, 한국에서 리스본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을 제외하고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전쟁터도 있고 돌아간다고 해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림 노트는 수능이 다가와서 그런지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그날 한 걸 적고요, 체크하고요, 또 수능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그냥 그날 꾸준히 하자 이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날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대강 저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로도 지금까지 기록이 계속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은 지나야지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록들을. 그림 노트는 수능 전날 끝나고요. 그리고 수능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날 수험 감독으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인사하니까 너로구나 라고 말하면서 반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철학과 가려고 다시 수능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는 그럴 것 같았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시험이 끝나고 도서관에서처럼 아버지가 태우러 오셨고 가는 길에 채점을 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배치표를 샀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간 몇만 원이 아까워서 수능 끝나고 배치표 안 사고 원서를 접수했었습니다. 그렇게 철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만년필을 하나 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나니까 혹여라도 내가 이미 해보았다고 그들의 기회를 빼앗지 말고 또 내가 좀 더 살았다는 이유로 뭔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뭔가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만년필에. 물론 다 제 기우였어요. 다 저보다 잘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하나는 한 여자아이가 제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제 옆에 와서 담배를 피더니 저는 앉아있고 이제 그 여자아이는 서있던 거죠. 제 상에 떨어진 담뱃재를 툭툭 털어줬던 기억입니다. 다 저보다 다들 자아가 센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걱정이 많아서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 때에는.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서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저보다 2학번 많은 과대표가 저보다 1살 어린 늙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 중에도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학부생활 초기에는 저보다 잘 읽고 쓰고 말도 잘하는 아이들에게 주눅이 좀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학부 때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도 비등비등하지만 이제 버스비 빼고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어요. 2, 3년 동안. 집에 가는 길에 버스 타기 전에 터미널 매점에서 작은 프링글스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때 건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학거리도 길었었거든요. 편도로 2시간 넘게 걸렸는데 누군가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면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는 곳까지 간 다음에 남부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또 겨울이면 난로 피울 나무를 해야 했고요. 산에 가가지고 또 나무를 떼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물 한 바가지면 목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했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어느새 끝나는 시간이었고 늘 도서관에 있었고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수업에 늦은 적도 있습니다. 학부 때 지각 딱 2번 해봤는데 이때랑 또 한 번은 이제 눈이 왔나 뭐 해서 버스가 한 번 늦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한 번은 앞에 지난 강의를 되새기고 있는 시간이어서 강의를 놓치지 않았다는 기억에 납니다. 참 안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사실에. 이제 제 기억을 되짚는 건 정말로 끝났습니다. 한동안 제가 왜 철학과했는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허비한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글도 쓰고 생각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